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 대비 상담 이론의 제5회차 예상 문제인데요. 이 5회차 예상 문제가 가장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15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 예상 문제집의 모든 문제풀이가 동영상으로 끝나게 됩니다.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상담 이론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 과목이거든요. 30문제에서 25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보다 더 집중적으로 많은 반복 횟수를 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과목이 바로 상담 이론 과목이 되고요. 이 상담 이론 과목을 잘 공부했을 때 집단 상담의 기초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06번 문제 들어갑니다. 106번 문제는 의사교류 분석 상담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 진행 과정은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교개각이다. 구교개각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각본 분석이에요. 이 네 가지의 순서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가장 먼저 관계 형성을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관계 형성 계약, 관계 형성 계약, 관계 형성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교개각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개, 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결단이 마지막이죠. 그러면 1번이 답이 돼요. 1번을 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06번 문제는 프로세스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10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7번 문제는 상담의 구조화입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초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별표. 왜냐? 상담의 구조화는 시험 문제 약방의 감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내담자가 상담 경험이 있고 상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을 경우 가로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상담의 구조화입니다. 상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담자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화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상담을 구조화하는 작업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애매모호함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담의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이 상담의 구조화를 통해서 교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상담 관계가 과거의 기반을 두고 합의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실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담 관계를 과거에 기반 두는 게 아니에요. 상담의 구조화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기반을 두고 합의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실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담의 구조화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상담의 구조화의 전반적인 어떤 특징이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상담의 구조가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초기 과정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7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10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번 문제는 이론 플러스 학자 플러스 개념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 아들러는 개인심리 이론, 그 다음에 앨리스는 합리정서행동치료, 글래서는 현실상담, 스키너는 행동주의 이론. 자, 두 번째까지는 다 맞았어요. 이제 마지막을 보면 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심리적 결정론이죠. 이 심리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또는 정신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러는 우월을 향한 노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앨리스는 자기독백, 영어로는 셀프톡이라고 하죠. 셀프톡, 자기독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글래서는 성공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한다 그랬죠. 현실 상담의 목적. 자, 여기 고전적 조건화가 있는데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프입니다. 파블로프가 대표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는 근데 앞에 스키너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연결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108번의 답은 5번입니다. 10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9번 문제는 상담 과정을 기록할 때입니다. 상담 기록인데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건데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거나 서비스 전달이나 평가와 관련된 것만 기록해야 됩니다. 필요한 요소만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담자의 매우 사적인 생활이나 비밀스러운 행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한 정보라 하거든요. 민감한 정보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용어, 일반적으로 기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게 좋아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된 용어로 작성하는 건 뒤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기록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요. 기록 파일에 빈번히 접근해야 되는 사람만이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되게 빈번히 접근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 상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허가된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 파일 자체를 기관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자, 109번 문제 체크해 두세요. 지금 기록 파일에 기록을 하고 그 기록물을 어떻게 쓴다든지 아니면 그 사생활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 지문이 잘못됐었어요. 5번 들어갑니다. 전산화된 기록이라면 암호 장치를 두어서 합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109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09번 문제의 답은 2번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 109번 문제 해결했고요. 1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청소년 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비밀 보장에 대한 원칙을 내담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법적 제도적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됩니다. 청소년 내담자에게 존중의 의미에서 경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 보장을 위해서 내담자에 대한 기록물은 상담 종결과 함께 폐기합니까? 아닙니다. 보관하는 것이 있어요. 기록물 보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의 동의 없이는 상담의 기록을 제3자나 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동의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1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1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치료 이론이 있습니다. 힌트는 첫 번째에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초기에는 비지시적 상담으로 지칭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세분화된 기법은 강조하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기법은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기법은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말씀하세요. 인간 중심 상담이죠. 3번 인간 중심 치료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 상담에 맨 먼저 비지시적인 치료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말을 썼고요.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상담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 상담 대신에 치료를 써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치료자는 대개 전통적인 전문가 역할을 취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를 탐색,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전통적인 전문가 역할, 지시적인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자가. 답은 3번입니다. 자, 111번은 이 자체도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서 111번 체크.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입니다. 이제 1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2번 문제는 행동주의 상담의 한계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상담 과정에서 이 감정이라든지 정서적인 역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엇을 강조하죠? 행동을 강조하는 거죠.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담자 문제에 대한 통찰이라든지 심오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통찰이나 심오한 이해를 하는 것은 정신분석입니다. 정신분석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맞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차원적인 기능과 창조성, 자율성 이런 것들은 무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차원적이다라고 하는 거, 자아실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창조성이나 자율성 이런 것들은 무시합니다. 되게 행동주의는 어떤 식으로 하십시오라고 지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시하여. 자, 봐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게 뭐예요? 인간중심 상담이에요.
행동주의 상담은 이것보다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계보다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상담자에 대한 통제, 조작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행동주의 상담의 한계, 문제점에 대한 거거든요. 첫 번째, 감정 정서 역할 강조하지 않는 문제점. 두 번째, 통찰이나 심오한 이해가 안 된다는 문제점. 고차원적인 기능이나 창조성이나 자율성을 무시한다는 문제점.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보다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문제점. 그 다음에 상담자에 의해서 통제나 조작, 제가 지시적인 거 쓴다고 했잖아요. 통제나 조작이 나타난다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건데요. 112번 문제 좋은 문제예요. 4번이 답이 됩니다. 꼭 알아놓으십시오. 자, 정리가 됐고요. 1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3번 문제는 상담 기법의 설명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가 재진술, 두 번째가 명료화, 세 번째가 반영, 네 번째가 직면, 마지막이 해석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잘 나온 거 아시죠? 별표 쳐주시고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개념입니다. 내담자 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꾸어 말해주기, 바꾸어 말해주기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의 재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료합니다. 애매하게 느끼던 내용과 내담자가 애매하게 느끼던 내용과 자료를 상담자가 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고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게 뭐예요? 명료합니다. 명료하는 애매하게가 또 중요한 힌트가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반영.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서 대개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바꾸어 말하기라고 했어요. 바꾸어 말하기 나왔네? 그러면 재진술이냐? 아니요. 앞에 있는 이 감정이요. 감정을 바꾸어 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 반영 기법이라고 하죠. 많이 우울하시군요. 많이 화가 나셨군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직면입니다. 내담자가 자신도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합니다. 지적해 주니까요. 그리고 내담자의 탐색과 자각을 내가 이렇게 불일치하고 있구나. 내가 모순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탐색하고 자각을 촉진하는 상담자의 간접적인 언급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언급이에요. 직접적인 언급이 바로 직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직자의 한문은요 거들직자를 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언급이 바로 직면이다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4번 탈락입니다. 자, 이제 5번 들어갑니다. 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5번 지문은 해석인데요.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여기가 중요하죠.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그의 생활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해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3번에 5번은 많이 봤던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놓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113번의 답은 4번. 직면은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11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4번 문제는 다음은 보기의 주요 기술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 내용인가? 쉽습니다.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저항이나 부적응적 행동이나 특정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고요. 내담자에게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 모순, 직접적으로 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직면입니다. 그냥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너무 못생겼거든요. 상담자,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상의 외모를 지니신 것 같은데 못생겼다고 하시는군요. 보통 이상의 외모가 있는데 못생겼다 했으니 이런 것들이 모순점을 상담자가 지적해주고 있죠. 이것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아시죠? 계속해서 배워왔으니까요. 114번 해결했습니다. 1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5번 문제는 성 관련 상담입니다. 성 관련 상담에서 상담자의 태도가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115번 문제 별표. 자, 내담자가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자, 내담자가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아니에요. 전제하지 않습니다. 전제하지 않는다. 자, 상담자가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성 문제가 상담자의 영역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다른 성 문제 전문가에게 뭐 해야 돼요? 의뢰해야 된다. 알고 계신지요? 2번 지문이 맞습니다.
내담자가 성 문제를 왜곡하고 꺼리하는 느낌일 때는 적절히 회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 문제를 왜곡하고 꺼리하는 느낌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돼.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회피하면 안 되죠. 회피하지 않는다. 상담자는 회피하지 않는다. 자, 상담자의 기본적인 성 지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중요하죠. 기본적인 성 지식을 갖고 있어야 성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듣고 목표를 정하고 정해진 목표를 풀어나가고 끝을 내는 과정은 일반 상담과 달라요? 아니에요. 똑같죠. 성상담의 어떤 주제적인 측면만 다르지 듣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풀어나가고 종결하는 그러한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의 과정이거든요. 상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담과 다르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같게 그냥 일반 상담과 유사하게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15번의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옳은 내용이죠. 옳은 것 찾기예요. 오답노트 다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5번 해결했고요. 1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6번 문제는 다음 중 상담의 초기 단계, 접수에서 계획 단계를 초기라고 하는데요. 이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초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담자 문제 이해해야 되겠죠. 네, 상담의 목표라든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초기 단계 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법과 대안의 발달 촉진인데 다양한 기법을 쓰고 대안 발달을 촉진하는 것은 초기가 아닌 중기 단계입니다. 우리가 중기 단계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상담의 목표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촉진적인 상담 관계 라포를 형성하는 건 초기, 상담 과정에 대해서 OT와 합의하는 것도 초기라고 했습니다. 상담의 구조화도 초기라고 그랬죠. 상담의 구조화 하나만 더 써드리면 상담의 구조화도 바로 초기. 대개 이제 여기 있는 5번이 상담의 구조화와 관련성이 있겠죠. 자, 답을 해결했네요. 3번이 답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별도로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자, 1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7번 문제는 종결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초기의 개념이었다면 종결 시점에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구체적인 탐색을 해라, 직면을 해라. 당연히 중기죠. 초기, 중기, 종결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실천 과정을 유지, 강화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과정을 유지하라 그랬잖아요. 과정, 효과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유지하는 거니까 중기가 됩니다. 만약에 효과의 유지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효과의 유지다 그러면 종결이 되지만 실천 과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중기입니다. 자,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조성해라 라고 했어요. 자, 실천할 수 있는 동기 조성은 되게 초기도 가능하고 동기 유발, 그 다음에 중기 때도 가능하죠. 아무튼 동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초기 내지는 중기, 종결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담자를 향한 의존성 극복해야 되고 면역력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종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의 구조화는 초기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116번 문제보다 117번 문제가 더 좋은 문제입니다. 답을 찾기 쉽지만 나머지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자, 117번 문제 답은 종결 단계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1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8번 문제는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공감적 이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나 조건 없이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한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개념. 자, 내담자의 관계에서 상담자가 경험하고 느낀 바를 진솔하게 내담자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자, 이것은 진솔하게가 힌트죠. 진솔성입니다. 진솔성과 연관성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내담자가 몰랐던 무의식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해석해준다. 내담자가 잘 몰랐던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해석해준다. 아예 가르쳐줬어요. 해석이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그 입장에서 민감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해준다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공감적 이해라고 하죠. 되게 이제 공감은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내담자의 감정을 동일시하고 몰입한다. 이건 감정 몰입이에요. 감정 이입적인 측면을 해야 되는데 감정 몰입이니까 이건 상관없는 지문이고요. 네, 1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하나씩 다 말씀드렸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18번 문제 개념 잡을 수 있겠죠? 별도로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자, 118번, 119번 문제 우울증과 관련하여 아론백이 제시한 부정적인 3요소가 있죠. 네, 인지삼재적인 요소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냐? 세 가지. 자신, 두 번째 세계, 세 번째가 미래가 됩니다. 자신, 세계, 미래 세 가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상황을 우리가 세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미래가 1번에 있네요. 1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알아두십시오. 정리가 됐고요. 1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20번 문제 별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게슈탈트 상담에서 알아차림 접촉의 주기라고 돼 있어요. 알아차림 접촉의 주기, 사이클, 단계의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해설해 보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조금 잘 봐놓으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배경부터 스타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가 해소되어서 배경으로 물러났어요. 배경으로 물러났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어떤 사람, 그 내담자 개인의 어떤 욕구를 신체적인 감각으로 처리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감각이 들어가요. 자, 신체적인 감각, 게슈탈트를 형성하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신체적인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각성이 나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각성. 이 알아차림이라는 각성이 나타나게 되면요. 각성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정경으로 떠오르게 돼요. 각성이 되고 정경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게슈탈트가 형성되는 거예요. 게슈탈트가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큰 틀만 잡아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쓰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물러났던 것이 이제 신체 감각으로, 욕구나 이런 것들이 신체 감각으로 나타나고, 자, 각성이라고 하는 알아차림의 과정을 통해서 정경으로 떠올라 게슈탈트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동원한다라고 해요. 자, 에너지 동원이 있는데요. 이 에너지 동원은 게슈탈트 해소를 위한 겁니다. 게슈탈트 해소를 위함이다. 게슈탈트 해소를 위해서 에너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래로 쓰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게슈탈트가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배경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자, 배경이 저쪽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배경으로 물러나게 된다. 자, 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지금 배경부터서 해서 배경으로 물러났다. 신체 감각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각성의 과정을 통해서 게슈탈트가 형성이 되고, 게슈탈트 해소를 위해서 에너지를 동원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배경으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죠? 1, 2, 3, 4, 5, 6, 6단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 앞에 다 배경이죠. 바로 알아차림이나 에너지 동원이 아니라 감각적인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림의 과정이 있고, 여기서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동원해서 행동과 접촉, 배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돼요. 자, 12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 시험에 잘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이 게슈탈트 형성에서부터서 형성에서부터 해소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 접촉, 여기 보면 알아차림, 접촉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타이틀은 이건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6단계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 이론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렸습니다. 상담 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고득점은 생각하기 어려운 게 바로 상담 이론이고 집단 상담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전략 과목에서 좋은 점수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